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 특급 처방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너의 건행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 가도 나이 탓이라고만 하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빠, 큰엄마, 삼촌, 이모. 우리 가족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건행아, 젊을 땐 야식도 막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녁에 뭐 좀 먹으면 다음날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영 안 좋아. 그래서 제가 할머니 식단을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매일 드시던 비타민 음료 뒤에 적혀 있던 성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건 뭐 편의점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냉장고 열어보세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댓글로 냉장고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음식이 뭔지 알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우리 가족들이 왜 몸이 무거워지는지, 왜 속이 쓰린지, 왜 기운이 없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고 해결책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77세 이정호 할아버지가 3개월 만에 혈압 20 떨어뜨리고 8kg 빠지신 비법도 공개할게요. 물론 건강하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왜 우리 가족들이 아픈 걸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병원 가면 뭐라고 그러죠?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똑같은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영양학과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건행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맞아. 하지만 그 변화에 맞춰서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젊을 때는 괜찮던 음식도 독이 될 수 있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번뜩했어요. 우리가 20대, 30대, 40대 때 먹던 음식을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똑같이 먹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달라졌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젊을 때는 침 분비량이 하루에 1.5리터 정도 나와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침이 적어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소화가 입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젊을 때는 간이 활발해서 독소 분해가 빨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젊을 때 먹던 단 음료수, 기름진 음식들이 이제는 우리 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적 액상과당의 정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이에요. 액상과당이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음료수 뒤에 보시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마이너스 고가당 옥수수 시럽 HFCS, 마이너스 기타가당, 마이너스 옥수수 시럽. 이게 다 액상과당이에요. 왜 이게 문제인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74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비타민 음료, 자연강장제를 매일매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탕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서 분해돼요. 그런데 액상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돼요. 젊을 때는 간이 튼튼해서 처리를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이 약해지니까 액상과당을 처리하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간에 부담이 가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액상과당은 중독성이 있어요. 마실수록 더 달콤한 걸 찾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음료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제로 음료로 전환. 처음부터 물이나 차를 드시기 어려우시면 일단 제로 음료로 바꿔보세요. 단맛은 느낄 수 있으면서 액상과당은 피할 수 있어요. 2단계 탄산수 자연 과일. 레몬이나 오렌지 조각을 넣은 탄산수. 상큼하면서도 건강해요. 3단계 전통차로 완전 전환.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등 우리 조상들이 마시던 건강한 음료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당장 냉장고 가서 음료수 뒤를 확인해 보세요. 액상과당 들어간 건 있나요? 댓글로 집에서 발견한 액상과당 음료 종류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릴게요. 해시태그 두 번째 적 달콤하고 기름진 유혹. 두 번째 건강도둑은 바로 달고 기름진 음식들이에요. 약과 찹쌀도넛, 꽈배기, 호떡, 크림빵. 어머,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 하실 텐데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사주시던 추억의 간식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탕, 기름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혈액과 림프액이 끈끈해져요. 마치 꿀처럼 말이에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이런 끈끈한 혈액도 빨리 정화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정화 속도가 느려지니까 끈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생기고 몸이 무겁고 피로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큰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관절이 아프고 몸이 붓는 것 같아. 알고 보니 매일 오후 간식으로 호떡이나 크림빵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럼 단맛이 당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단맛 대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즉석 해결책. 마이너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마이너스 삶은 고구마. 마이너스 찐 옥수수. 마이너스 대추. 특별 레시피 할머니표 고구마 경단. 이거 진짜 간단해요. 1. 고구마 2개를 쪄서 으깨세요. 2. 견과류, 아몬드, 호두 다져서 넣으세요. 3. 한입 크기로 동글동글 만드세요. 4. 냉장고에 2시간 놔두면 완성. 설탕도 기름도 없이 이렇게 달콤하고 고소한 간식이 완성돼요. 우리 할머니가 드셔보시고는 어머 이게 이렇게 맛있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단맛 당길 때마다 하나씩 드시면 돼요. 세 번째 적 하얀 탄수화물의 함정. 세 번째 건강 도둑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백미, 흰빵, 흰면. 우리가 평생 먹어온 주식들이에요. 이것도 문제야? 하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뭉치기 쉽죠? 젊을 때는 침 분비도 많고 위 운동도 활발해서 잘 소화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는 줄고 위 운동도 느려지니까 뭉친 덩어리가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하고 쏙 쓰리고 가스가 차고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우리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밥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체하는 것 같아. 알고 보니 흰밥을 급하게 드시고 계셨거든요. 소화 편한 탄수화물 전환 3단계. 1단계 현미 섭기. 백미, 구현미 1부터 시작해서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2단계 통곡물빵 선택. 흰빵 대신 통밀빵, 잡곡빵을 선택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 도움이 돼요. 3단계 면 요리 업그레이드. 마이너스 면을 더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마이너스 국물과 함께 드세요. 수분이 소화를 도와요. 마이너스 가능하면 주 1-2회로 줄이고 죽이나 수프로 대체하세요. 특별 팁 할아버지표 소화죽.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개발하신 레시피예요. 1. 현미 1컵을 물에 2시간 불려두세요. 2. 믹서에 갈아서 걸쭉하게 만드세요. 3.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이세요. 4. 마지막에 들기름 1스푼 넣으세요. 이렇게 만든 죽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요. 할아버지가 이 죽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체하는 일이 없어지셨어요. 네 번째 적 마블링의 유혹. 네 번째 건강 도둑은 마블링 많은 고기예요. 고기가 문제야? 하실 텐데요.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블링이 문제예요.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80세 이순자 할머니 사연입니다. 할머니께서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마블링 좋은 고기를 자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편도염에 걸리시고 두드러기가 나고 관절도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블링 많은 고기의 지방은 림프관으로 흡수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림프 순환이 느려지니까 지방이 림프액을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탁해진 림프액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염증이 자주 생기고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나는 거죠. 그럼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똑똑한 고기 선택법이 있어요. 추천 단백질 순위. 1위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2위 닭가슴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3위 두부. 식물성 단백질의 왕.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어요. 4위 소고기 저지방 부위만. 사태, 우둔, 홍두깨살. 마블링 많은 부위는 피하세요. 조리법 혁명. 기존 굽기, 튀기기. 개선 삶기, 찜, 수육.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법이 핵심이에요. 할머니표 닭가슴살 요리 1. 닭가슴살을 생강, 마늘과 함께 삶으세요. 2. 삶은 물은 버리지 말고 국물로 활용하세요. 3. 닭고기는 찢어서 샐러드나 죽에 넣어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림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뭔지 알려주세요. 건강한 조리법도 공유해 드릴게요. 5번째적 편리함의 덫. 마지막 건강 도둑은 냉동 가공식품이에요. 냉동만두, 냉동김밥, 냉동튀김. 편리하죠? 그런데 이런 식품들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 짠맛을 덜 느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짠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죠. 나트륨이 많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1. 혈압이 올라가요. 2. 부종이 생겨요. 3. 신장에 부담이 가요. 4. 혈관이 딱딱해져요. 냉동식품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 라벨 확인 필수사항. 나트륨 500mg 이하인 제품 선택. 인공 첨가물이 적은 제품 선택. 원재료명이 간단한 제품 선택. 더 좋은 방법 주말 밑반찬 작전. 이거 우리 이모가 하시는 방법인데 정말 좋아요. 주말에 이렇게 해보세요. 토요일 쇼핑 손질. 일주일치 재료 구입. 야채 손질해서 냉장 보관. 일요일 요리 냉동. 만두 빚어서 냉동. 나물 무쳐서 소분 보관. 국거리 끓여서 냉동. 이렇게 하면 일주일 내내 건강한 집밥을 드실 수 있어요. 간 줄이는 마법의 조합.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마늘 2배 증량, 생강 추가, 양파 듬뿍, 들기름 조금. 이렇게 하면 짠맛 없이도 풍미가 살아요. 실전 적용 가이드. 자, 그럼 이제 실전에 적용해 볼까요? 냉장고 대청소 체크리스트. 1. 음료칸 점검. 액상가당 들어간 음료 보리차로 교체. 과일 주스 직접 갈은 과일. 이온 음료 제로 음료로 1차 교체. 2. 냉동실 점검. 냉동만두, 튀김류 나트륨 확인. 500mg 이하만 보관. 나머지는 서서히 소비 후 구매 중단. 3. 간식함 정리. 과자, 쿠키 견과류로 교체. 캔디, 초콜릿 대추, 건과일로 교체. 4. 쌀통 업그레이드. 현미 구입해서 백미와 9대1로 섞기. 점차 현미 비율 늘리기. 주간 식단 플래너. 월요일. 아침 현미죽 김치. 점심 생선구이 나물. 저녁 두부찌개 현미밥. 화요일. 아침 고구마 견과류.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 미역국 현미밥. 이런 식으로 일주일 계획을 세우세요. 77세 이정호 할아버지 성공 사례. 할아버지가 실제로 하신 방법이에요. 한개월 차. 액상과당 음료 완전 중단 보리차 제로 음료로 전환. 간식을 견과류, 찐 고구마로 교체. 현미 비율을 30%까지 증가. 2개월 차. 마블링 고기 중단 닭가슴살, 생선, 두부로 전환. 면 요리주 1회로 제한 더 푹 삶아서 드시기. 냉동 가공식품 최소화. 3개월 차. 주말 밑반찬 준비 시스템 정착. 저녁 시간을 1730으로 앞당김. 밤 간식은 죽이나 미음만. 놀라운 결과. 혈압 20 감소 150에서 130. 속쓰림, 가스 문제 완전 해결. 체중 8kg 감소 붓기 빠짐. 전체적인 컨디션 회복.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하는 7가지 습관. 즉시 실천 가능한 7가지. 1. 액상과당 아웃, 보리차 인. 지금 당장 냉장고 가서 음료 라벨 확인하세요. 2. 달고 기름진 간식 아웃, 견과류, 고구마 인. 편의점 가실 때 과자 대신 견과류 사세요. 3. 정제 탄수화물 아웃, 현미, 통곡물 인. 내일 마트 가실 때 현미 한 포대 사세요. 4. 마블링 고기 아웃, 닭가슴살, 생선, 두부 인. 이번 주부터 생선 요리 하나씩 해보세요. 5. 냉동 가공식품 아웃, 직접 만든 반찬인. 이번 주말에 만두 빚어보세요. 6. 저녁 시간 조절. 저녁 6시 이전에 저녁 드시고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금식하세요. 7. 물 마시는 습관. 하루 1.5L을 목표로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할머니도 처음엔 이걸 다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은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니 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시작이 어려울 뿐이죠. 큰 변화는 정말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듯이 우리 몸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3개월만 해보세요. 정말로 3개월만. 여러분이 느끼실 변화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져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져요.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 쉬워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을 챙기고 자녀들이 부모님 식단을 신경 써드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챙기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숙제. 댓글로 이번 주에 실천할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꼭 먹어야 할 슈퍼푸드 7가지로 만나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